요즘 부산이 과거와 같지 않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제2의 도시 부산에 노인과 바다라는 자조적인 별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지방 소멸이 농촌 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한때 부산의 활력을 상징했던 구도심의 중구 인구가 전국 광역시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4만 명 선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지방시대의 개막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부산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결정이 내년 11월 5일,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엑스포 총회에서는 BTS 홍보 영상을 시작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이름들만 들어도 다 아는 재계 총수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며 유치 활동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서병수 의원님 계십니다. 아마 서병수 의원님 시장 재임 시절부터 이런 엑스포 유치 구상을 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국회 엑스포 유치 특위위원장으로 맹활약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서병수 위원장님과 또 박형준 시장님 그리고 우리 부산 지역의 우리 국회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죠. 역시 경쟁 상대는 사우디 리야드가 될 것 같아요. 오일 머니를 앞세워가지고 아마 저희들 보이지 않게 리야드도 굉장히 열심히 유치 경쟁을 할 겁니다. 얼마 전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지 않습니까? 근데 방한 기간 중 빈살만은 엑스포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더라고요. 저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봤는데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엑스포 유치전입니다. 민주당은 합심해서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문을 계기로 엑스포 빅딜이라는 괴소문만 유포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엑스포는 엑스포이라는 것 대통령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엑스포 유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부산 시민 여러분들 앞에 굳게 다짐드립니다. 부산 엑스포와 가덕도 신공항 다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 엑스포 개최 전까지 가덕 신공항도 완공해야 합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까지 있었던 국론 분열, 갈등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공항 위상과 국비 확보, 개항 시기까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책임질 것입니다. 가덕 신공항이 인천국제공항 못지않은 대한민국의 대표공항으로 만들어서 부산이 동북아 관광과 비즈니스의 핵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제금융도시 부산이란 퍼즐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 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은
경쟁력 약화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금융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쟁력이 일로 와서 약화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 공기업은 2014년 부산으로 옮겨온 뒤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 실증 자료는 외면한 채 부산은 안 된다는 식의 정치적 공세를 하는 민주당, 부산 시민들에게 부끄러운지 알아야 합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서 해양, 자동차, 조선, 석유, 화학 등 부울경을 대표하는 사업과 연계하면 지역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4천억 원의 이상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에는 당선되면 수도권 공공기관 2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막고 있는 것입니까? 노조가 반대하니까 민주당은 꼼짝 못하는 것입니까? 노조가 반대하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민주당은. 그럼 민주당은 차라리 민노총과 이름을 결합해서 민주노동당이라고 이름을 바꾸든가. 그냥 선거를 위한 빌공짜 공약을 이재명 대표는 한 겁니다. 공기업 지방 이전이 선거 때만 나오는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산업은행 부산 이전부터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챙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영화의 도시, 문화도시입니다. 매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되는 영화들 저도 잘 살펴보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 시절에는 문화관광위원이어서 매년 부산 영화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돌아가신 강수연 배우가 아주 애착을 가지고 늘 부산 영화제를 발전시켜 왔는데 그 강수연 배우의 고향이 저랑 같이 공주입니다. 그래서 그 부산 영화제 올 때마다 그 강수연 배우와 만나서 그 영화 산업 발전에 대해서도 토론을 또 밤늦게까지 하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우리 부산의 영화와 국민의힘은 또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저희 당의 유상범 의원이라고 계세요. 강원도 분인데 이분의 친동생이 그 유명한 부산 영화 친구의 주인공 유호성 배우 아닙니까? 예, 이 정도로 우리 국민의힘이 부산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유호성이 그 유상범 의원의 친동생입니다. 선거운동 그거 다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강원도 가가지고. 저는 부산 영화 중에서 국제시장을 가장 좋아합니다. 영화 국제시장은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폐허 위에서 어떻게 지금의 선진국 반열까지 오르는지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황정민 배우가 그려낸 질곡의 삶. 지금 여기 모이신 당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함께 살아내셨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 중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저는 바로 가족으로 대표되는 공동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노총, 전교조, 586 운동권 세대 등 종북 주사파와 이념의 궤를 같이 하는 세력들, 이 공동체 가치를 파괴하고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좌파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부산항을 마비시켰던 화물연대 파업 역시 그 연장선입니다. 그런 가운데 좌파 기득권 카르텔의 황혼이 깃들고 있습니다. 바로 MZ세대의 등장입니다. MZ세대는 문재인 정권의 조국 사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불합리한 정규직 전환,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 등을 보면서 좌파 기득권 카르텔이 만든 불공정에 분노했습니다. 누가? MZ세대가. 젊은 미래세대가. MZ세대는 당당히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저는 포스트 586 세대인 이 MZ세대에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MZ세대는 공정, 정의, 상식과 거리가 먼 서울 지하철 공사의 정치 파업을 끝냈습니다. 서울 지하철 파업을 철회하고 중단시킨 노조원들이 바로 이 미래세대 젊은 세대 노조원들이었습니다. 이런 MZ세대의 새로운 물결이 일자 화물연대의 파업도 점점 동력을 잃은 것입니다. 부산에는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님도 이들 대학 캠퍼스들을 통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붐을 부산에서 일으키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계십니다. 부산이 활력과 열정이 가득한 젊은이들의 창업도시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MZ세대를 대표로 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푸른 바다와 문화 콘텐츠가 가득한 부산, 그 자체로 MZ세대에게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원 모두가 부산이 MZ세대가 만들 새로운 물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부산 싹쓸이가 필요합니다. 부산 당원 동지 여러분 단디해 주셔야 됩니다. 부산 의원님들 단디해 주셔야 됩니다. 부산은 여러분만 믿고 맡기고 우리는 모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 당원 동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